차량이 플러스 Q0인 점전화 A, B와 플러스 EQ인 점전화 C와 D가 각각 D하고 E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1과 그리고 F2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두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은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F1에 이제 작용하는 전기력과 F2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화 사이 거리의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F2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ED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ED의 제곱분의 EQ 곱하기 EQ, 즉 1대 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과 F2의 전기력의 크기는 1대1로 서로가 같다. 정답은 3번.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즉 주양자수가 1인 궤도와 2인 궤도의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전자는 주양자수가 1인 궤도와 주양자수가 2인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다.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1인 궤도와 주양자수가 2인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디귿,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작다가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1번. 쿨롱 실험 장치의 일부분을 나타냈고요. 그림과 같이 회전막대의 전하로 대전된 금속구 A를 연결하여 비틀림 저울의 눈금이 0이 되도록 하고 대전체 B를 A의 1cm만큼 접근시킨 후 A가 정지했을 때의 측정값을 기록했더니 10 눈금이 됐고요. B를 이번에는 A의 2cm만큼 접근을 시킨 후 A가 정지했을 때의 측정값을 기록한대요. 거리가 1에서 2, 2배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눈금의 크기도 1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의 기억은 10보다 작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대전체 이번에는 C를 A에 역시 마찬가지로 1cm만큼 접근시킨 후 A가 정지했을 때의 저울의 눈금을 측정했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5의 크기를 나타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전체 C는 A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래서 대전체 C는 플러스의 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반대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크기가 5였다라는 거는 같은 1cm였지만 5였다라는 거는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보기 기억, B는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대전체 A를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X축상의 점전하 A, B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점전하 C를 X축상의 0에서 3D 사이를 이동시키면서 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 F를 나타냈어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을 플러스로 놨고요. 이때 두 점전하 A, B로부터 점전하 C가 ED의 위치에 있을 때 전기력이 0이었다라는 거는요.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의 전기력은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리고 A와 B는 서로가 같은 전하를 나타내야지만 ED 위치에 놓여 있는 C를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내분점에 전기력이 0이 될 때는요,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A와 B의 전하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루트 A의 전하량 대 루트 B의 전하량은 2대 1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의 B는 4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의 전하량의 종류는 서로가 같다라는 거. 점전화 C가 D 위치에 있을 때는요, 전기력이 마이너스 방향이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C를 끌어당기는 힘이 B가 C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클 거고요. 그때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는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따라서 B도 같은 전하 플러스를 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A와 B의 전하량을 플러스 4쿨롱과 플러스 1쿨롱이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C의 점전하의 전하량은요, 임의적으로 마이너스 1쿨롱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가 플러스 4쿨롱, B는 플러스 1쿨롱이 된다. 그럼 이제 C를 D 위치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4D에 고정시켰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1과 F2에 대한 1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F1의 이제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보면, F1의 크기는요, 쿨롱 상수는 제외를 할게요. A로부터는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 B로부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A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B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보다 크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줄게요. 그러면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D의 제곱분의 A와 C의 전하량은 4쿨롱과 1쿨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4가 되는 거고, B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은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4D의 제곱분의 1쿨롱과 1쿨롱, 즉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이제 나타내 보면 16분의 1, 4분의 16분의 1이니까 4D 제곱분의 15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4D에 놓여있는 점전화 C의 전기력 F2는요, A하고 B가 둘 다 점전화 C를요, 왼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겠죠. 왜냐면 C는 플러스 4D, 즉 A, B로부터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A도 C를 끌어당길 거고 B도 C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가 끌어당긴 전기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C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은 거리가 4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곱을 시켜주면 16D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전하의 곱은 4, 거기다가 B와 C 사이의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D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나타내면 4D 제곱분의 5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F2분의 F1은 4분의 5 대 4분의 15가 되니까 5분의 15, 즉 3의 값이 나오겠네요. 대전된 도체구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그림은 가에 B와 C를 접촉시켰다가 원래 위치에 고정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에서는 플러스 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었고,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가에서 플러스 전하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내용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을 통해서 A의 전하량의 크기, 그리고 B와 C의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점전하로부터 전기력이 되는 위치가 그림처럼 두 점전하 바깥쪽에 있을 때, 그때는 두 점전하의 종류가 서로가 다르고, 그리고 이 두 점전하의 크기는 전하량이 큰 점전으로부터 작은 쪽의 점전하의 방향으로 전하량의 제곱근의 외분점에 비해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C와 B의 전하의 제곱근은요,
외분점의 B에 비례하기 때문에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C의 전하 대 루트 B의 전하는 3대 1의 B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전하와 B의 전하는 9대 1이 된다. 이때 가해서 B는 A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다고 했죠. B와 C는 서로가 전하량의 종류가 달라야 하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띈 거고 C는 플러스의 전하를 띈다. 그래서 C를 플러스 9쿨롱이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리고 B 전하를 마이너스 1쿨롱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가에서 B는 A로부터 인력이 작용하고 C로부터 인력이 작용하는데 A가 B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C가 B를 끌어당기는 전기력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한 전기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즉 D 제곱분의 A의 전하량을요, QA라고 표현할게요. QA. 그러면 B의 전하량이 1쿨롱, 그러면 QA가 되는 거고, C가 B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은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D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이 9쿨롱과 1쿨롱이니까 9. 이 값보다 A가 B를 끌어당기는 이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전하량은 4분의 9 쿨롱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문장 볼까요? 파란색 표현할게요. 나는이에요. 나는 가에서 B와 C를 접촉시켰다가 원래 위치로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B 마이너스 1쿨롱, C 플러스 9쿨롱. 접촉시키면 B와 C는 둘 다 플러스 4쿨롱이 되는 거죠. 플러스 4쿨롱. A는 우리가 QA라고 놓기로 가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부터 볼까요?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의 9배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가에서 B는 그렇죠. 음전하를 띈다. D급 볼까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B와 C는 서로가 A와 C는 서로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B가 A로부터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청력,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D 제곱분의 QA 곱하기 4, 그리고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가 2D 떨어져 있죠. 그러면 4D의 제곱분의 4, 4, 16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QA는 전하량이 4분의 9 쿨롱보다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따라 정답은 5번. 수평면에 동일한 용철에 연결된 대전대 돈체구 BC가, 동일한 용철이라는 것은 탄성 개수가 서로가 같은 용철이라는 얘기고요. 이때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구 A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각각 정지해 있는데 가는 2D만큼 늘어났고 나에서는 D만큼 압축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B는 A와 서로 다른 전하를 나타낸 거고요. 즉 마이너스, 그리고 C는 A와 같은 전하인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늘어나고 압축된 길이가 2D, D라는 얘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2대1, 즉 A, B 사이의 전기력과 C, A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가 2대1이다. 그래서 B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2배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전하량을 EQ로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EQ. C의 전하량을 플러스 Q다라고 놓을게요. 보기에 기억. B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죠.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배가 더 큰 거고요. 디귿 가나에서 A를 제거했을 때 도체구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 도체구의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요, 압축되고 늘어난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의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ED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이때 탄성 에너지, 탄성 개수를 K로 한다면 2분의 1 K ED의 제곱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나에서는 D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2분의 1 K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ED만큼 늘어났을 때와 D만큼 압축됐을 때 4대 1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B가 C의 4배이다. 디귿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즉 주양자수가 1, 2, 3일 때 전자 궤도의 전자의 전위 A, B를 나타냈는데요. A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될 때에 빛이 방출돼야 되고요. B는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빛,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보기에 기억.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불연속적인 값을 나타낸 거고요. 이를 우리가 에너지의 양자화다라고 표현을 또한 하죠. 니은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 영역이 있다. 전자가 전이할 때 주양자수가 1로 전이하거나 1에서 다른 주양자수로 전이할 때는 자외선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거나 혹은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열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자외선의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혹은 B는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디귿 B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에너지가 낮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즉 전이하기 때문에 B에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3번. 가는 수소 방정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나는 저온의 기체 P를 통과한 백열등의 빛이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A와 B는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이고 A와 B를 비교할 때 A의 파장이 B의 파장보다 길죠.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 한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고 또한 진동수가 또한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기에 기억.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니은 P에는 수소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P 한번 볼까요? 일단은 수소기체의 방출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4군데의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P에는요 수소기체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디귿 진동수는 파장이 짧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2번.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다는 가에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발머 계열 그리고 파생 계열의 스펙트럼을 진동수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자의 전이 A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가 F1이다. 발머 계열은요 주양자수가 N에서 2로 전이할 때가 되는 거고 파생 계열은 주양자수가 N에서 3으로 전이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이되는 빛이 파생 계열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전이되는 세 개의 이제 빛이 발머 계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A에서 방출된 빛이 F1이다. 그러면 A는 5에서 3. 그럼 F1이 5에서 3이니까 파생 계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가 발머 계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4에서 3으로 떨어진 빛의 진동수는 요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에서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발모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값은 5에서 2. 그러니까 F3이 5에서 2가 되겠네요. 5에서 2,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고, 이제 A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5에서 3이 A. 그리고 F2가 그러면 3에서 2가 되는 거죠. 3에서 2. 그리고 요 빛이 4에서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기 기억. 나는 파생 계열의 스펙트럼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전자 전이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그렇죠. F3이다. 옳은 내용. F2는 F3에서 F1의 진동수를 빼준 값이다. 에너지 값이 진동수에 비례하죠. 그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F3은 5에서 2. 그럼 5에서 2.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에다가 F1은 A였죠.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뺀 값은 F2, 즉 3에서 2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진동수는 에너지 비례이기 때문에 디귿 옳은 내용이 된다. 가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이한 후 방출할 수 있는 모든 선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 양자수가 n에서 1로 그리고 발모 계열 n에서 2로 전이할 때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5개의 파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양자수가 4인 궤도까지 들떠야지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4에서 1로 전이될 때, 그리고 3에서 1로 전이될 때, 그리고 2에서 1로 전이될 때와 그리고 4에서 2로 전이될 때와 3에서 2로 전이되는 라이머 계열의 빛과 발모 계열의 빛 총 5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람다 1으로 갈수록 스펙트럼 선의 간격이 좁아지죠.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된 빛들은요, 에너지 차가 작을수록 파장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람다 1이 4에서 1로 전이될 때가 되는 거고, 람다 5가 3에서 2로 전이될 때가 된다. 그래서 각각을 다시 나타내면 람다 1은 4에서 1로 전이될 때, 람다 2는 3에서 1로 전이될 때, 위에다 쓸까요? 3에서 1로 전이될 때, 람다 3은 2에서 1로 전이될 때, 람다 4는 4에서 2로 전이될 때, 람다 5는 3에서 2로 전이될 때가 된다. 그러면 기억.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이한 후라고 했죠. 그러면 궤도 1에서 궤도 4로 전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차 13.6 일렉트론 볼트에서 0.85를 빼준 12.75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요. 옳은 내용. 파장은 람다 1로 갈수록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파장의 역수는 에너지에 비례하죠. 그러면 람다 2는 3에서 1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람다 3분의 1은요 3분의 1, 즉 2에서 1, 그러니까 2에서 1로 전일 때의 에너지에다가 3에서 2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를 더한 것 같죠. 그러면 람다 2분의 1은 람다 3분의 1 더하기 3에서 2가 람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5분의 1을 더한 것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람다 4분의 1을 더한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위에서 방출되는 A, B, C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A, B, C를 각각 광전관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C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광전 효과에 관련된 실험이 되는 거죠. A, B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A, B의 빛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값을 나타낸다는 거고, 그리고 C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다는 것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C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C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에너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기억, 파장은 A가 B의 4배다. 파장은 에너지의 반비라는 거죠. 달리 표현한다면 진동수의 비례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A는 양자수가 4에서 2로 이제 전이될 때가 되니까 이때의 에너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때 에너지 4에서 2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뺄게요. 3.40에서 0.85를 빼면 2.55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2에서 1로 전이 될 때가 되는 거죠. 2에서 1로 전이됐으니까 13.6에서 3.4를 이제 빼게 되면 이제 2에서 1,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0.2가 되나요? 그쵸. 10.2 일렉트론 이제 볼트가 된다. 이때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4에서 2, 4에서 2가 A가 되는 거고, 2에서 1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B가 된다. 그러면 파장은 에너지가 1대 4니까 파장은 4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진동수가 B의 진동수의 4분의 1배, 즉 파장은 A가 B의 4배가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은 에너지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가 1대 4였기 때문에 진동수는 1대 4가 되는 거고, 파장은 4대 1이 된다. 니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다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C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값이었죠. 그러면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4에서 1, 그러면 13.6에서 0.85를 빼주면 12.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75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C의 진동수, 그러면 C의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분의 12.75가 되는데, 이때 이 값은 문턱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이것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A, B를 광전관에 동시에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A, B를 각각 광전관에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죠.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를 광전관에 동시에 비추어도요, 광전자는 방출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1번